안녕하세요, 비트랑입니다. 약간 관점이 약간 변경돼서 영상을 남깁니다. 그 전에 OKX에 보니까 스마트 싱크라고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굳이 제가 설정을 뭐 따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제 제가 들어간 비율만큼 총 시드에 첫 진입한 비율만큼 똑같이 들어가지고요. 또 배율도 자동으로 똑같이 진입이 되는 것 같아요. 종류도 같이 되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업데이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해서 그 앞으로는 이제 본인 상황 맞게 총 시드만 잘 조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아서 딱 그 비율만큼 들어가지니까 되게 좋아졌어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제가 관점을 저번 저점을 기준으로 강한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관점을 남겼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이제 어떤 것이냐면 강한 상승, 여기에 대한 관점을 폐기하는 겁니다. 그럼 강한 상승을 왜 폐기하냐? 그러면 상승 관점도 폐기냐? 일단 상승 관점 폐기는 아직 안 됐어요. 상승을 관점을 하자는 게 아니고, 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강한 상승에 대한 부분만 폐기를 일단 1차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긴 관점은 롱으로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강한 상승을 폐기한 이유는 저번에 진짜 강한 상승을 봤었는데 이 강한 상승을 폐기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짜잘짜잘하기도 있지만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 요 매물대 지금 61540 이쪽 매물대 요 매물대를 이탈했어요. 강한 상승이 나오려면 제 관점이 맞으려면 최소 이 안에서 놀았어야 됐어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횡보를 하는 거죠. 요 안에서든 이거를 여기까지는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요렇게 노는 상황이 나왔어야 돼요. 제 매매 기준으로는. 그래야 강한 상승에 대한 힘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한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RSI의 움직임이에요. 지금 1시간봉인데 이 1시간봉으로 RSI 과매도 구간을 터치했어요. 저는 강한 힘이 있을 때는 이 RSI 이 하단 구간을 터치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RSI 지표를 볼 때. 근데 터치를 했고요. 4시간 봉으로도 보면 4시간 봉은 터치를 안 했지만 강한 상승이라고 한다면 이 상단 부분 과매수 구간을 터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터치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힘이 약하다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여기서라도 이 중단 부분에서 다시 말아 올려서 다시 찍거나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매매할 때 그렇게 보거든요. RSI 보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저는 요것도 유심히 보는 방법이에요. 해서 이 큰 이유를 두 가지로 해서 강한 상승의 힘은 아니다 라고 관점을 바꾸게 된 계기예요. 이런 이제 제가 일단 강한 상승을 받고 거기에 대한 지표들 혹은 매물대 제가 보는 이런 관점들, 추세선도 있어요. 이건 이제 설명하기 위한 차트인데 추세선 뭐 기타 등등 해서 그런 게 다 이탈이 되면 안 됐을 때가 이제 강한 상승이 유지되는데
그게 다 이탈이 됐고 이런 RSI 부분까지도 봤을 때 힘이 없다고 판단해서 강한 상승 부분은 정확히 폐기를 합니다. 해서 다만 더 오를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더 오를 수도 있고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봤던 관점은 강한 상승, 여기서 횡보를 하더라도 이렇게 가는, 또 여기서 횡보를 하더라도 이렇게 가는 이런 상승을 봤던 건데, 이 상승을 폐기하는 겁니다. 해서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내릴 수도 있다고 이제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 가지의 관점에 꽂혀서 한 방향만 보는 매매는 전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확신이 들어서 한 방향을 볼 수 있죠. 제 전 관점이 그랬어요. 저는 그때 한 관점만 봤습니다. 여기서 진짜 한 관점만 봤어요. 하지만 그 관점에 대해서 다른 방향이 나왔을 때는 계속 그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1번 대안이 있어요. 어차피 상승할 거면 그냥 홀딩 아니냐. 근데 현물은 가능해요. 현물은 가능하지만 선물에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매함에 있어서 선물에 특히.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손절이에요. 손절인데 손절도 그 정도의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어요. 매도 압력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물대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중요한 매물대가 이 부분, 여기 터치하고 반등 나오는 상황까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 매물대를 터치한 것도 아니고 이탈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손절은 너무 빠르다, 이르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물량을 줄이는 거. 제가 지금 3개가 들어가 있는데 물량 그 3개도 많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일단 여기서 더 줄이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냥 진입가에서 탈출하는 방법, 다 3번을 지금 초점을 두고 매매를 할 생각이에요. 제가 그 탈출 요 3번 매매는 저점을 예측해서 평단을 낮추고, 낮춘 평단에서 그 지점까지 오면 그냥 바로 탈출해 버리는 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양방향 매매가 있어요. 내가 롱을 걸었지만 숏도 같이 걸어서 그 상황에 맞게 탁탁탁 탈출하는, 그 상황에 오면 뭐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제가 앞전에서도 사용했던 방법들이고요. 매매 기록에 보면은 뭐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손절 나간 부분들 보시면 손절과 동시에 익절도 같이 동시에 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거의 큰 손실 없이 그 고점을 다 탈출을 했어요. 보면은 아마 제가 요런 부분들,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요런 부분들에서 롱을 들어갔던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요런 부분을 다 탈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잘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차피 내려가도 물려 있더라도 물량을 줄이던가 탈출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다만 지금의 큰 관점은, 지금 중요한 건, 제 관점은 강한 상승은
강한 상승이라 보기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강한 상점을 폐기한 거고, 그렇다면 이제 하방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아직 손절은 너무 이르기 때문에 물량을 최소화하고 하는 방법으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감사합니다.